지드래곤과 히타치노 네스트 비어가 협업해서 만든 맥주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바로 데이지 맥주. 저희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4월 뒤인 12월 11일부터 판매라고 하는데요. 정식 판매 전 사전 예약 판매에서는 이게 1분 만에 다 나갔다고 합니다. 술 좀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히타치노 네스트 비어 잘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는 부엉이 맥주로 알려져 있죠. 일본의 키우치 주조라는 곳에서 만든 맥주 브랜드인데요. 무려 200년이나 된 헤리티지 있는 곳이거든요. 다양한 국제 맥주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었죠. 데이지 맥주는 저희도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일단 지드래곤의 브랜드인 피스-1을 상징하는 데이지꽃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일단 이 패키지가 잘 뽑힌 것 같아요. 이게 갖고 싶은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데이지 맥주는 GS25에서 단독 출시하는데요. 주류 업계에서도 이번 맥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GS25의 콜라보 주류 라인업이 성적이 아주 괜찮거든요. 안성재 하이볼이나 이균 막걸리, 또 추성훈 하이볼도 정말 많이 팔렸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유명인과 주류사가 협업을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엔 그냥 이름만 빌려준 식의 콜라보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간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콜라보에는 이 진정성이란 게 녹아 있어야 하거든요. 당연히 품질 경쟁력도 제대로 챙겨야 할 겁니다. 그럼 지드래곤의 이름을 건 데이지 맥주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 데이지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 또 이 맥주를 만든 200년 전통의 히타치노 네스트 비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히타치노 네스트 비어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아시아의 맥주 강국이죠. 맥주 정말 잘 만드는 곳이 많거든요. 또 일본은 작은 규모의 특색 있는 브루어리들이 많은데요. 이건 1994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연간 200만 리터 이상의 맥주를 생산해야 맥주 제조 면허를 줬는데요. 이 기준이 94년부터는 6만 리터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설비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세법 개정 단 2년 만에 일본에는 300개가 넘는 마이크로 브루어리들이 등장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맥주들을 지비루라고 불렀습니다. 지역 맥주란 뜻이죠. 그런데 이 지비루의 열풍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브루어리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실력 있는 양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때 지비루는 침체기를 겪고 2000년대 초반 많은 양조장들이 폐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쯤에서 일본 맥주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라는 개념이 일본에도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지비루가 지역의 특색을 강조한 맥주였다면 크래프트 맥주는 좀 더 본격적으로 양조사의 개성과 철학을 담은 장인 정신을 강조한 맥주죠. 이때 존재감을 보였던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키우치 주조라는 곳입니다. 이 히타치노 네스트 맥주를 만드는 곳인데요. 키우치 주조가 처음부터 맥주를 만들진 않았고 원래는 사케 양조장이었습니다. 사케와 일본식 소주인 소추를 만들었는데 이곳이 품질에 대한 고집이 어마어마했죠. 덕분에 이바라키현을 대표하는 양조장 중 하나로 커갔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패전 직후에는 알코올이나 설탕을 넣어서 만든 저렴한 사케가 일본 전역에 돌았는데요. 키우치 주조에서는 쌀, 누룩, 물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고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90년대 중반에 돌연 맥주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죠.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케는 전형적으로 계절을 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케의 주 원료인 쌀은 가을에 수확하고 그 이후에 술을 빚기 때문에 여름엔 할 게 없거든요. 아마 주세법이 개정되고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사케를 만들지 않는 여름은 맥주가 성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주세법 개정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브루어리들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너무 레드오션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당시 키우치 도시유키 사장이 맥주 시장을 좀 들여다봤더니 양조장은 많은데 품질이 아쉬운 맥주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겁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만들면 이 사이에서 빛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그동안 키우치 주조가 품질을 강조해 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90년대 중반 캐나다 출신의 양조 전문가인 마크 해먼을 초빙해서 양조 설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서구의 맥주 기술을 제대로 전수받게 된 거죠. 이때 출시된 게 히타치노 네스트였습니다. 양조장이 있던 이바라키현의 옛 이름인 히타치를 가져와서 붙였죠. 맥주에 부엉이를 쓴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을에 올빼미가 많았거든요. 올빼미와 부엉이는 이름만 다르지 같은 종이니까요. 이렇게 1996년 히타치노 네스트가 등장합니다. 배운 건 서구의 맥주 스타일이었지만 여기다가 자신들의 방식을 접목해서 약간 다르게 만들어냈죠. 히타치노 네스트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대표적인 게 화이트에일인데요. 이 화이트에일 같은 스타일을 벨지안 위트라고 합니다. 코리앤더와 오렌지 껍질을 써서 만드는 벨기에 전통 맥주죠. 호가즘 같은 맥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히타치노 네스트는 이 화이트
화이트 에일을 만들 때 육두구와 오렌지 주스를 추가해서 독특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맥주는 히타치노 네스트란 브랜드 자체를 붐업시킬 만큼 팔려나갔죠. 덕분에 2002년 월드 비어컵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크래프트 맥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쌀이나 유자를 활용한 맥주를 출시하면서 독보적인 길을 가게 되죠. 일단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면 일본 내 인식도 달라질 거란 생각이었거든요. 미국 수출을 시작한 게 무려 2000년부터니까 굉장히 빨랐죠. 미국에 간 키우치는 히타치노 네스트를 일본에서 온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맥주란 이미지로 포지셔닝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통했죠. 평소 마시던 맥주와 맛이 다르기도 했지만 캔에 그려진 이 빨간 부엉이 로고가 미국인들에게 힙해 보였거든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도 히타치노 네스트를 새롭고 고급스러운 맥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히타치노 네스트가 한국에서 보이기 시작한 게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히타치노 네스트 맥주를 라이선스 생산해서 유통했거든요. 만들어진 맥주를 수입해서 들여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게 마실 수 있었죠. 이후 10년 동안 히타치노 네스트는 일본 크래프트 맥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한국에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과 미국을 지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히타치노 네스트가 이번에 G드래곤과 협업을 한 건데요. 요즘 연예인과 주력계의 콜라보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퀄리티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가 않잖아요. 연예인은 콜라보를 통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고, 브루어리들은 밀레니얼과 젠지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고드는 거죠. 이 세대들은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을 마셔도 제대로 된 걸 마시자는 주의거든요. 제 생각에 이런 연예인 콜라보의 핵심은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특히 젊은 세대는 브랜드 마케팅에 굉장히 민감하죠. 대충 이름과 로고만 빌려주는 데서 끝나면 소비자들은 이걸 그냥 돈벌이를 위한 상업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연예인의 정체성이나 비전이 담기지 않으면 소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콜라보 제품들을 보면요, 연예인의 또 다른 작품이란 측면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본질은 당연히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식음료의 본질인 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카페의 본질은 커피 맛, 식당의 본질은 음식 맛, 맥주의 본질은 맥주 맛이죠. 소비자의 입맛이 까다로워진 만큼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 되어봤자 반짝 인기일 겁니다. 일반 상품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콜라보 제품인 거죠. 기업의 명운만 걸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연예인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데이지 맥주를 일단 좀 마셔봐야겠죠? 그 전에 패키지를 보면은 일단 G드래곤의 피스-1의 상징인 데이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민트색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데이지가 흩날리는 그런 모양이죠.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G드래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맥주에 녹여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가볍고 청량감이 있는 목넘김, 은은한 단맛과 꽃향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선 메가는 두 가지를 써서 맥주의 맛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맥주의 향과 뒷맛을 결정하는 홉은 약간의 과일 향이 나는 아로마 홉을 썼다고 합니다. 데이지와 같은 국화과 식물인 캐모마일 꽃과 꿀을 첨가해 은은하게 단맛이 난다는 게 특징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로마 향이 확실히 강조된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한 게 데이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도 미리 받아서 마셔봤는데요. 첫 향은 은은한 꽃향에 몰트의 단맛, 그리고 가볍고 기분 좋은 피니쉬까지 전체적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저는 드링커블한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마시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콜라보 딱지를 떼더라도 객관적으로 맛있는 맥주라 생각합니다. 히타치노 네스트는요, 글로벌 표준의 스타일의 맥주에다 자신들만의 기술과 재료를 넣어서 재해석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게 이들의 강점이죠. 이 맥주도 비슷합니다. 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크래프트 맥주 스타일의 골든 에일에다가 G드래곤의 스타일을 입혀서 재해석한 거죠. 과거에는 연예인이 출연하거나 만든 작품만을 소비하는 걸로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데이지 맥주 역시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요즘 보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소비 문화의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넘어서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만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 기업들도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히타치노 네스트의 데이지 맥주 정식 판매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해서 저희도 살짝 구경 갔다 왔는데요. 우선 이게 GS25의 단독 판매다 보니까 GS25에서도 팝업 겸 시음회가 진행됐고, 또 팝업의 성지죠, 더현대 서울, 여기에는 맥주를 딱 8,888캔 진열했더라고요. 이것도 G드래곤의 상징인 팔을 이용한 거겠죠. 보냉백이나 캔쿨러, 반다나 같은 굿즈들도 퀄리티가 괜찮아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GS25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지 맥주는 12월 11일부터 전국 GS25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맥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